소개받은 장기호입니다. 저는 서울성공에서 중재 쪽 맡고 있고요. 제가 외래가 끝나면 꼭 한 5장 정도 우리 외래 간호사가 꼭 이 페이퍼를 들고 와서 이제 상의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환자들이 이런 니드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항응고제를 좀 뺐는데, 오늘은 항혈소판제 중심으로 해서 관상동에 스텐트를 넣고 나서 항혈소판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언제 발치시키고 내시경시키고 이렇게 할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못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다음 걸로 넘어. 예, 먼저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분은 이제 57세 남자분이셨는데요. 2016년 3월 21일 날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프락시마 LAD하고 RCA에 이제 스텐트를 각각 이제 2군데를 이제 넣어줬던 환자분이고요. 요번에 오신 이유는 이게 C스파인에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일렉티브 수술하려고 이제 신경외과 입원해서 신경외과 선생님이랑 이미 수술하는 날까지 해서 도합 8일간 항효소판제를 끊은 상태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병에서 한 걸 보면 이쪽 굉장히 심한 병변이 있고, 당시에 이제 불안전성 협심증으로 이제 갔었고요. 그래서 이 2군데 이제 병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스텐트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탈 RCA, 프락시말 RCA에서 이제 스텐트를 이렇게 잘 넣으시고, 1년 있다가 또 같은 병원에서 이제 팔로업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근데 보통 요새 약을 이렇게 오래 안 쓰는데 아마 이제 환자분이 그쪽 분이랑 듀얼 안티플라 세라피를 2년 이상 계속 유지하다가 이 목 디스크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아마 수술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혈압이 70대 정도,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정상인들은 혈압 70으로 그냥 아무 마취를 했으니까 이제 액티비티가 쫙 줄어드니까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내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았던 분들은 70, 80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있으면 오레스트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이제 상황에서 이제 마취과 의사랑 서전이 그런 바이탈에 얼마나 좀 잘 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당시 얘기 들어보면은 수술 시에 혈압이 조금 낮았다고 그러고, 뭐 얼마나 낮았는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수술 직후에 이제 혈압이 70, 40 되다가 에스텔리비전 관찰되다가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 나서 이제 CPR을 했고, 외래보인데 저한테 이제 콜이 와가지고 제가 수술실 가서 바로 그냥 CPR 하면서 엔지오 방으로 와서 에크모를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에크모를 넣었고, 요게 IVC에 들어가 있는 에크모 카테터가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엔지오를 했는데, 이 스텐 들어갔던 프락시마 LAD, 프락시마 RCA에 스텐 스롬보시스가 이렇게 생긴 거를 알 수가 있고, 저희 여기 사회부신 추은호 교수님이 반론하고 뭐 석션해서 이제 스롬보스 끄집어내고 반론하고 그랬는데, 반론을 해서 플로우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에크모 달고 혈압이 한 7, 80 정도 돼도 그냥 일단은 이런 상태로 CCU 케어를 했지만 한 2, 3일 있다가 사망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묵수술하러 들어왔다가 사망하는, 이런 센스로무스를 사망하는 게 실제 저도 굉장히 2년 만에 처음 본 케이스여서 이제 굉장히 임프레시브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런 수술에 의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랑 하이퍼 코아글레브 스테이트가 일정 부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는 동안 이제 하고 나오면 대부분 굉장히 춥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이포서미아, 시버링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하이포식 스테이트, 그다음에 페인 자체, 공포 이런 게 주는 스트레스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거를 잘 만나면 그 플락 럽처도 생길 수 있고 스텐 스롬볼시스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팩터가 마취할 때 전신 마취하면은 그 항상 저혈압이 생겨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제가 내과 의사니까 수술방에 안 들어가다가 타비를 하면서 이제 그 마취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신 마취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마취과 선생님들은 좀 의외로 이 혈압 낮은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를 않으세요. 저희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혈압 좀 100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막 그렇게 해야 이제 올리는. 그래서 수술이 의외로 그 이 고령 75세 이상의 고령 환자한테는 꽤 많은 스트레스를 주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항상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항혈소판제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물론 환자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스로모스 생길 리스크가 있냐, 이제 블리딩 리스크를 가지냐, 이제 이거를 밸런스를 잡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관상도에 스텐트 넣고 나서 항열수판제 쓰는 기준이 그 가이드라인이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바뀌었는데 하나는 이 안정형 협심증 환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렉티브 그 PCI를 했을 때 듀얼 엔티플라 세라피를 이제 6개월만 주는 게 클래스 1A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1년을 안 주고요. 보통 일렉티브로 스텐트 넣은 사람은 6개월만 아스피린 클로피드를 주고 이후에는 싱글 엔티플라 세라피로 가면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사람들은 뭐 심지어는 한 달만 주는 게 이제 클래스 2BC고 3개월 보통 가고요. 이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큐 코로나이 신드롬, 그러니까 급성 심근경색이었죠. 요새 이제 어큐 코로나이 신드롬이 하이 센시티비티 트로포닌이 나오면서 이쪽은 그 예전에 언스테빌 엔자이나 포션을 갔던 게 다 논스테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큐 코로나이 신드롬이라는 터미널로지가 이제 사라지고 논스테미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현재까지 이제 그 MI로 오면은 1년 주는 게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그 이때도 하이브리딩 리스크가 있으면 6개월이 클래스 2B로 바뀌었습니다. 좀 약간 옛날이랑 많이 이게, 그래서 블리딩 리스크를 이제 좀 가려서 거기에 맞게끔 항염수 판지를 주고 MI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약제 쓰는 기간이 6개월이나 1년이냐 이렇게 바뀌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6개월이건 1년이건 그 듀얼 엔티플라 세라피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싱글 엔티플라 세라피를 갈 거냐가 과거에는 아스피린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클로피도그렐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은 여기 이제 그 2016년에 발표한 것도 보면은 클로피도그렐이 오히려 그 이런 클리니컬 아웃컴도 개선시키고 블리딩은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GI 트러블 안 생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의 프랙티스는 6개월만 그 듀얼 엔티플라 세라피 주고 6개월이면 싱글 그 클로피도그렐로 가는 이런 제세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항해수파지를 중단할 때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뭐 스텐을 어떤 걸 넣느냐. 근데 요새는 다 BBS가 녹는 스텐트라는 BBS 사라졌기 때문이고 BMS는 현재 한국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이제 DS고요. 그다음에 이제 PCI 받고 수술 얼마 만에 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클리니컬 엔지오그래픽 특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재미난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이걸 보시면 PCI 받고 나서 수술 받는 그 인터벌에 따라서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보시면 이쪽 그 드러길로팅 스텐트, 약물 방출 스텐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그냥 약물 방출 스텐 안 하고 서저리 받는 사람, 그다음에 이건 스텐 넣고 받는 사람, 그 차이가 한 1% 정도 도달하는데 6개월 정도 이제 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물 방출 스텐을 넣으면 6개월 정도 후부터 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1년, 2년 후에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베어미터 스텐트는 뭐 비슷하긴 한데 뭐 6개월 지나도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다 약물 방출 스텐트 쓰니까 이제 6개월 지나면 시작하고 이제 이빨 뽑고 이제 내시경 받고 이제 가능하면 1년 있다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그 환자의 그런 리스크를 고려할 때 임상적인 것으로서는 이 사람이 이제 MI로 이제 시술을 받았냐, 그다음에 여러 번 MI가 왔던 사람이냐, 뭐 이젝션이 많이 떨어진 사람인가, 그다음에 크레아틴이 안 좋거나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그런 그 특성들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하는지, 그다음에 엔지오그래픽칼리는 뭐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개원가 선생님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한번 이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그 소견서를 가지고 왔을 때 한번 봐야 될 거는 긴 스텐트를 넣었냐, 그다음에 3개 이상의 스텐트를 집어넣는지, 그다음에 스텐트를 뭐 30mm, 20mm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오버래핑해서 길게 넣는지, 약간 같은 개념인데, 그다음에 2.5mm 이하의 작은 스텐트를 넣는지, 바이포케이션에 이제 2개 스텐트를 이제 붙여서 넣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PCI가 아직 완전히 안 되고 하기가 어려워서 한쪽은 CTO인데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인데 남겨놨는지, 뭐 그다음에 크로닉 토탈 오클루전을 치료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병변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사람은 리스크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고요.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뭐 20에서 30ml짜리 넣었다 이러면은 그 굉장히 뭐 이 사람은 뭐 그 약 끊어도 괜찮겠네 이런 이제. 그래서 항여습환제 중단에 따른 위험도는 지금은 다 세컨 제너레이션 DES만 쓰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제너레이션 DES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지금 거의 볼 수는 아마 없을 텐데 간혹은 있으실 겁니다. 옛날 사이퍼 탁스스 썼던. 근데 지금 쓰는 스탠트는 다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분들은 보시면 이런 임상적, 그러니까 MI가 있었다든 MI 환경에서 했다든지 뭐 엔지오그래픽 관리 너무 많이 스탠을 넣었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2개월까지도 조금 위험하다. 12개월 지나면 좀 괜찮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이런 클리니컬 엔지오그래픽 리스크가 없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면 된다. 6개월 이후부터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가스트렉토미를 한다. 이제 스토막 캔서가 있어서 그랬을 때 인터메디에이트만 돼도 연기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일렉티브하게 PCI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6개월, 7개월 정도 그 답트를 쓰고 있다. 이러면은 이분은 노리스크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MI로 뭐 그 불안전성 협심증으로 스텐트를 받았는데 여러 개 받았다. 근데 아직 7, 8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연기하라는 그런 얘기고요. 사실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때는 어떡하냐, 이제 그런 이제 이쪽은 이제 피머 넥 프랙처 같은 경우에 그 이런 경우에는 피머 넥 프랙처인데 뭐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5일간 끊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시작해라 이런 말이 되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다 이게 약 끊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약만 끊고서 5일간 기다렸다 할 거냐, 또 그거는 리스크에 따라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리징 세라피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발치나 그 내시경은 브리징 세라피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그 없는데, 이런 조금 이런 수술이 좀 약간 좀 위험도가 올라가는 그런 전신 마취하는 수술들은 이런 브리징을 이제 레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계속 쓰고 그 클로피도그레를 수술 5일 전부터 끊어서 수술 받고 그다음에 다시 하는데 그 사이 3일간 그 IV 그 글라이코프로테인 투비스 이니비터를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그 정맥 항혈소판 주사에서 끊으면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이제 약효가 사라져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스피린은 그냥 계속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서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굉장히 이게 현재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주고 있는데 뭐 배열어 가지고 수술하고 뭐 페이머넥 프랙처 수술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아직도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이 서전들한테 너무 터프하게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무슨 과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과제로 한번 이런 RCT를 제안서를 한번 내봤습니다. 받아들여지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세컨 제너레이션 DS 넣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을 그 전신 마취와 수술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이런 티로피반 브릿지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예 항혈수판제 끊고 하는 경우를 한번 헤드투헤드 컴패리즌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런 스터디 자체가 실제 현실에서 하기 되게 어려워서 아직도 이런 스터디가 돼 있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이제 항혈수판제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클로피도그렐이고, 드물게 프라슈가 티카그렐이라는 약이 있지만 뭐 잘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뭐 사포그렐레이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항혈수판제의 와시아웃 피리어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은 와시아웃이 5일이다. 5일 지나면 괜찮다. 이렇게 되고, 실로스타졸은 이틀이고, 그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사포그렐레이트는 하루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고 뭐 실로스타졸 먹고 있으면 이틀 지나서 내시경 하시거나 발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아스피린 65세 여자가 당뇨 고혈압이 있고 아스피린, CCB, ARB, 스타틴 이제 흔히 받는 메디케이션인데요. 그 전에 이제 MI나 뭐 PCI 받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목적으로 지금 아스피린 먹고 계신 것 같은데요. 소개스트로에서 의내시경 받고 싶다. 끊어도 되느냐? 아스피린은 5일 중단하면 한 50% 이상의 혈소판이 다시 살아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금 5일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스피린을 계속 먹고 있으면 한 95% 이상의 혈소판이 이니비션 돼서 브리딩 리스크가 조금은 있습니다. 그 현재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은 무조건 끊어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 5일 끊고 내시경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내시경 검사인데요. 현재 그 모든 가이드라인은 이런 아주 엄청나게 높은 그 리스크, 그러니까 뭐 썸뮤코살 뭐 디섹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 하지 않는 이상은 아스피린 그냥 먹고 하라 뭐 이겁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내시경 하는데 뭐 바이옵시 여기서 보면은 다이고스 엔도스코피 위드 바이옵시는 노리스크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아스피린 먹고 바이옵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조그만 풀리 떼어내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 1년 지난 사람들은 4일만 끊으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시경 하는 날 포함해서 4일 끊고 내시경에서 바이옵시 같은 거 받고 다음 날 내알을 한 번에 먹으라고 하면은, 내알 먹고 그다음부터 하나씩 먹으라고 하면 보통 클로피도그렐이 그 약효가 이제 그 완전히 사라지려면 7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5일차부터는 문제가 없고 그 한 4일 정도 끊으면 조금은 이게 남아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그걸로 문제 생긴 적이 없어서 저만의 그 편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1세대 스텐트 나왔을 때 클로피도그렐을 7일까지 끊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8일째부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케이스로 보여준 환자처럼 이게 7일 내에 끊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저는 가능하면 현재 가이드라인은 먹고 하라는 거니까 그냥 끊는 기간을 좀 최소한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과도 현재 가이드라인은 아주 여기 보면 저위험, 고위험, 일반적으로 이빨 뽑는 거는 저위험이거든요. 웬만한 이렇게 이빨 뽑고 뭐 이렇게 스케일링하고 이런 것들 다 저위험입니다. 그런 경우에 치과 시술은 다 먹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먹고 하라는 게 현재 가이드라인인데, 저도 이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6개월, 12개월을 지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렉티브하게 스텐 넣은 사람은 6개월, MI는 12개월을 벗어났으면 4일만 끊고 이제 발치하시고 이제 뭐 내시경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치과 시술은 뭐 임플란트도 다 이 뭐 아스피린은 뭐 당연히 먹는 거고요. 뭐 클로피도그램까지도 뭐 먹고 살아라는 정도로 치과 시술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치과 의사회에서 아마 저희 그 항연수판제 연구회에 이것 좀 바꿀 수 없냐고 최근에 좀 질의가 와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세 남자신데 당뇨 있고 이제 케로티소는에서 플락은 없지만 그 IMD가 두꺼워져서 그냥 어정쩡한 사포그렐레이트를 이제 드렸는데 지방 좀 제거수를 한다 그러면은 약을 얼마나 끊어야 되나? 예, 하루만 끊으시면 이제 상관없으십니다. 과거 심근경색으로 스텐을 넣었던 그 환자인데 그 메닝지오마로 이런 수술을 한다. 근데 1년 6개월 전에 이제 스텐을 넣으셨던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로리스크에 해당이 돼서 뭐 수술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제 로리스크 환자는 당연히 그 약을 5일 전부터 이제 끊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환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브리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리징에 대한 그 의견은 개개인 의사와 환자와의 그런 서로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환자도 사실 C스파인을 수술한 사람도 그 한 5일만 끊고 그 사이 브릿지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 이제 환자인데요. 네, 그래서 하고 나면은 그 웬만한 그 노리스크라도 웬만한 경우에는 다 아스피린 먹으라고 그랬는데요. 현실에서는 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글로벌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면은 참 이걸 끊을 거 어떤 시술과 수술을 할 때 끊을 거냐 계속 먹을 거냐 그 결정하기 굉장히 아직도 이제 어렵고 가이드라인도 아직 충분하지 지금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개개인별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형태의 안정형협심증이냐 MI냐 뭐 얼마나 PCI 받고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수술 타입 뭐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약을 다 끊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네트 스롬보틱 리스크, 네트 블리딩 리스크를 판단해서 그 환자와 그 충분한 디스커션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맞고요. 이 그 상황 그런 디스커션 하에서 이걸 아예 다 끊고 5일간 끊고 갈 건지 아니면은 어정쩡하게 저처럼 4일만 끊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브리징 세라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